안녕하세요. 사연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의 공감 닥터 퍼스트 삼성안과 최성호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근시 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시 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라식, 라섹, 스마일 등 시력교정 수술을 받은 사람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시력교정 수술을 많이 받은 만큼 시력은 높아졌지만 빗번짐이나 눈부심, 안구건조증 등의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공감 닥터에서는 시력교정 수술 이후 부작용 때문에 고민하시는 환자분의 사연을 듣고 궁금한 점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40대 후반으로 20년 전 라식 수술을 받았고 몇 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라식 수술을 받은 후에 시력은 1.0 이상이었으나 빗번짐, 눈부심 등의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내장으로 인해 다초점 인공성체 수술을 받고 나서 시력이 오히려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시력이 떨어지니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하고 재수술을 받자니 겁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라식, 라섹, 스마일 등 시력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부작용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불편감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부작용으로는 빗번짐, 눈부심, 겹쳐 보이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는 1.0 이상의 시력이 나오지만 이런 부작용 때문에 재수술을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시력교정 수술을 할 때 각막을 고르게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막 중심부의 한 30%만을 이렇게 깎아서 교정하기 때문에 중심부가 점점 평평해져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각막의 형태가 정상에서 벗어나 울퉁불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수술 방법에 따라서 각막의 특징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은 증상에 따라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각막의 비대칭이 나타나서 겹쳐 보이는 것이 가장 증가하는 수술은 스마일이라고 알려져 있는 수술이고, 또 빗번짐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수술은 라섹입니다. 시력교정 수술하면은 각막 모양이 정상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각막 불규칙 난시가 발생합니다. 정상 각막이라고 하면은 상하 좌우가 대칭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또 높낮이가 고르게 일정해야 하는데 시력교정 수술을 하게 되면은 중심부는 평평해지고 주변부는 원래 각막 모양 그대로 있다 보니까 각막의 모양이 점점 정상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각막에서는 빛이 통과하면은 이 빛이 퍼지기 때문에 시력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력 교정 수술의 목적은 시력이 1.0 이상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력의 질은 고려를 하지 않죠. 그래서 그동안의 각막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점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환자의 각막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수술 환자 중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도 40대로 좀 이른 나이에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고요. 단초점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각막 지형도를 확인해 보니까 각막이 많이 울퉁불퉁해서 마치 각막 한쪽이 산맥처럼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퉁불퉁한 각막 때문에 불규칙 난시가 발생을 하였고, 이분에 대해서 컨트라 라섹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0.7, 0.8 정도, 안경을 썼을 때 시력이 0.7, 0.8로 낮았고 또 빗번짐이 많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컨트라 라섹 이후에 양안 시력이 1.0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각막 지형도를 보시면은 수술 전후에 비교가 확연하게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각막의 상하 좌우 대칭이 예쁘게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백내장 수술 후에 시력이 떨어졌다면은 안과의 내원에서 각막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맞는 재수술을 고려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막 상태를 교정하는 수술 방법으로는 컨트라 비전이 있습니다. 각막 지형도 검사로 환자 각막 표면의 높낮이를 파악을 해서 측정한 데이터로 레이저로 각막의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개인의 각막의 맞춤형 절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수술의 핵심입니다. 불규칙 난시를 교정해주는 방법으로는 퍼스널아이즈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각막의 형태를 정상화하고 안구 전체의 형태를 측정을 합니다.
안구에 직접 빗을 쏴서 각막을 통과한 빛이 망막이 어떻게 맺히는지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불규칙 난시가 발생하는 패턴을 고려해서 시력을 교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입니다. 30대 라식 수술을 했었는데 백내장이 와서 수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력교정 수술 경험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망설여집니다. 시력교정 수술 받은 사람도 백내장 수술을 받아도 되나요? 단초점과 다초점 인공성체가 있던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수술 후 부작용이 있다는 말이 있어 고민이 되어 사연을 보냅니다. 라식과 라섹의 역사는 4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하는 대표적인 안과 수술이 되었죠. 그런데 라식, 라섹을 하신 분들이 현재 나이가 들어서 백내장이 오면서 백내장 수술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시력교정 수술을 받았더라도 백내장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눈 속의 수정체가 혼탁이 발생을 해서 인공성충체를 삽입을 해야 되는 수술인데 각막의 형태가 정상적이지 못하면 제대로 된 시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력교정 수술을 받은 분들 중에 갑작스런 시력 저하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시력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초점 인공성체는 빛을 한 곳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분배를 시킵니다. 가까운 거, 중간 거리, 먼 거리 이렇게 빛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잃을 때 사용하는 빛이 서로 분산되어서 빛 에너지 양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불규칙 난시가 있으면은 각막을 통과할 때 빛 에너지가 이미 분산이 돼 버리고 이것이 눈 안에 들어와서 인공성체를 통과할 때 다시 분산이 됩니다. 실제로 다초점 인공성체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초점 인공성체는 빛을 한 초점에 모아주기 때문에 각막 형태가 비정상이어도 다초점보다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초점의 경우 시력의 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돋보기를 써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고 또 단초점을 한다 하더라도 각막 자체가 너무 울퉁불퉁하면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단초점 백내장 수술을 하셨지만 시력이 0.67밖에 나오질 않아서 다시 각막을 예쁘게 교정한 이후에 정상 시력을 찾은 경우입니다.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이 정상인 분들 중에서도 빛번짐이 너무 심하거나 물속에서 세상을 보는 것 같다고 하는 분도 불규칙 난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치료를 받으시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재수술은 불규칙 난시로 인한 부작용을 잡고 시력을 개선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재수술의 경우 처음 시력 교정 수술을 했을 때보다 회복이 매우 더딥니다. 첫 수술 실패를 경험하고 재수술 결정까지 어렵게 하신 분들은 이 회복 시간 동안 불안함을 겪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수술의 효과는 현재까지 데이터상 매우 훌륭합니다. 재수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안과 의사가 드물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수술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라식, 라섹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서 단초점 또는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시력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내원하시게 되면은 우선 시력 저하의 원인이 각막인지 아니면 인공성체 문제인지 다른 원인인지를 먼저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각막 쪽에 문제가 된다면은 각막의 모양을 다듬거나 현재 각막 상태에서 적절한 인공성체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막의 형태를 다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컨트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둘 다 개인형 맞춤 수술이고 눈 상태에 맞춰서 각막의 모양을 정상화시켜주는 수술입니다. 기존 라식, 라섹, 스마일 등의 수술들은 시력 교정을 하면 할수록 각막의 중심부가 점점 평평해집니다. 그러면은 이 중심부는 목표로 하는 도수에 도달을 하지만 이 주변부는 오히려 더 심한 빛번짐을 유발하는 각막의 형태로 변해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규칙 난시를 유발을 하고 야간의 빛번짐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컨트라 비전의 경우에는 각막 형태의 모양을 수술 전에 측정을 하고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각막의 모양을 정상으로 유지하면서 교정을 해주기 때문에 빛번짐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또 수술 전에 각막에 비대칭이 있다면은 이것도 교정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선명한 시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백내장 수술의 문제를 미리 진단하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안과 의사들도 서로 다른 지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고 환자들도 이것저것 다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년 전부터 저는 데이터를 직접 모아서 자체적인 진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진단 기준을 토대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최근에 특허 등록을 신청을 하였고요. 아직은 심사 중인데 조만간 등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내장 수술 후 시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환자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백내장 수술을 하셔서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교정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아서 해결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시력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시력 교정 수술 후에 부작용과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감 닥터 퍼스트 삼성안과 최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